안녕하세요. 동바시 대표 김명입니다. 오늘은 탄탄한 인맥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노하우 67강으로, 동바시 제 67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부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시간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간이라는 것은 막 흘러가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그런 가벼운 시간을 저와 함께 몇 분간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탄한 인맥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노하우 동바시 제 67강으로 모시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동바시를 검색하시면 저희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하니까요. 오셔서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세기 화두가 생존의 무기를 NQ라고 합니다. 지능지수가 IQ고 감성지수가 EQ고 그 다음에 뻔뻔지수가 BBQ 그 다음에 잔머리지수가 JQ 인맥지수가 NQ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하우에서 이제 노웨어로 갔다가 노핫으로 갔다가 노후라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알아야 내가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뭐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성공하냐, 또 어디를 가야 성공하느냐가 노웨어 시대죠.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성공하는 시대가 노화 시대라면 이제는 누구를 알아야 성공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그 상당히 누구를 알아야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법과 원칙도 좋고 뭐 어떤 정해진 룰도 좋고 그러지만은 아무래도 아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전혀 일을 못한다면 몰라도 같은 레벨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21세기 화두 생존 무기 NQ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왔습니다. 농장주의 성공 요인도 마찬가지로 인적 네트워크가 연구조사 결과 30.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그 농장 운영에도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수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학구형이 17.7%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강한 사람도 성공률이 17.3%. 책을 막 읽어가지고 성공하시는 분은 14.9%,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빠른 정보를 농장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12.6%, 그리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막 그 해외 정보를 가지고 이제 또 농장에 운영하시는 분이 6.6%. 인맥이라는 게 굉장히 농장 운영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동호회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마티즈 동호회다, 동명 2인 모이기, 뭐 인터넷 카페 정모, 또 매운 것만 먹으러 다니는 사람, 국수만 먹으러 다니는 어떤 카페 들어가 보니까요. 막 몇 명, 몇만 명씩 모여 있더라고요. 밴드에. 코란도 모임도 있고 블로그 모임도 있고 있는데 저도 이제 농바시 모임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모이지만 그다음에 오픈마켓 모임도 있고 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는 이유가 그만큼 내가 인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맥 만들기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모임에서 인맥의 허브를 찾아 편승을 해라 이거죠. 산악회라든지 동문모임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청주 맛집 대천에 계시는 김성호 사장님은요, 청주 맛집에 들어가셔가지고 활동한 결과 대천 그 조개구이 그것이 아주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상대를 빛나게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빛나게 하지 말고 상대를 빛나게 해라 이거죠. 상대방을 잘났다고 칭찬해야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인맥 만들기는 쌀매의 질을 가꾸는 노력이다. 참 좋은 말씀 나와 있네요. 자기만의 강렬한 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가보면 상당히 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매력을 뭐 색소폰을 잘 분다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예, 아무튼 자기만의 매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맥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대의 이익을 존중하고 또 내 이익을 만드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 인맥을 손해보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누구를 만났더니 계속 손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기가 싫죠. 그 사람을 만났더니 계속 이익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진정한 인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처농업대회 다닐 때 우리 그 지난해 표고버섯 하시는 김영삼 대표님이 참 인맥을 중요성을 강의를 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로 인해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한 농업인들은 자기 주변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지금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복자 한거라고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와 연관된 외부 홍보에는 절대 안 빠져요. 그랬네요. 사실 지자체에서 뭐 엑스포다 어디 나가라 귀찮기도 하죠. 또 발효식품 엑스포 나가라 뭐 6차 산업 뭐에 나가라 귀농귀촌 이럴 때는요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기왕이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기가 이제 인맥도 구축하고 자기 농산물도 홍보하고 팔기도 하고 세 가지 일거 삼득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지자체에서 마련한 외부 홍보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맥관리 시작은 첫 만남은요 만날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신국보 교수라고 그분은 명함을 받으면은 이렇게 캠카드나 또 그 리멤버에 등록을 할 때 세 가지를 등록한다 그래요. 이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특징, 어디서 만났다 참 날짜까지 기재하더라고요. 자, 김유열이를 그 다음에 특징, 뭐 농바씨 대표 2018년 그 6월 어떤 그 대표로서 만났다든지 교육생으로 만났다든지 스승으로 만났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김유열이를 무슨 일 하는데 그분을 언제 뭘로 만났다. 세 가지죠. 네 가지네 어떻게 보면 날짜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분한테서 전화가 오면은 김유열 농바씨 대표 2000 말하자면 12년 8월 그 농바씨 행사에서 만났음 나오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사도 만날 사람에 대해 알기 때문에 친근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분이 누구세요 하는 것보다 굉장히 반갑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음을 여는 미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해박한 지식으로 응대하는 것도 또한 인맥을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그래요. 내가 또 말이 안 통해버리면 그 사람 보고 이야기하기가 싫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룹별 명함 관리를 해라. 아까 이거 또 나오네요. 캠카드 어플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룹별로 관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가면 큰 도움이 되고 지금 뭐 전부 다 스마트폰 시대라 스마트폰에 어떤 등록을 할 때부터 저는 아까 신국보 교수 그런 분들처럼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아마 이렇게 저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유열이를 농바씨 대표인데 2012년 8월 달에 그 농바씨 행사에서 만난 사람 이런 식으로 또 아무개를 약혼하는 사람인데 2018년 8월 교육생으로서 만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놓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화 오면 예 안녕하세요. 그때 그 8월 달에 그 약혼 교육 때 만나신 분이구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딱 이런 식으로 엄청 반갑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인맥 성공 농업인을 통해 본 인맥 형성 전략에서 진실한 관계가 또한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난 지 한 달 이내에 연락을 하는 게 좋고요. 작은 작은 감동을 선사하는 것도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게 좋고 상대방의 부탁은 기왕이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각종 경조사는 정성껏 모시고요. 이해관계보다는 인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경조사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기왕이면 그 봉투만 전달하는 것보다 가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연간 계획에 인맥 주요 행사를 기입을 하고 약속은 2주 전에 미리 잡고 이렇게 좀 해야지
뭐 당일날 해서는 거의 만날 수가 없어요.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일지를 작성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원, 진흥청 사람들은 많이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서로 농민들도 이렇게 이런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농산물 샘플이라도 주면서 나의 진실함을 알리고 또 협력을 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기술센터 직원들도 좀 인간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농민들과 서로 스킨십을 하는 관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맥 전략 사례로 정성과 마음이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침 또는 점심 식사 모임을 주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같은 분야 교육에는 반드시 참여를, 이게 되게 동기 모임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농업인 대학인 뭐 이런 거에는 참여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인맥을 형성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장에 이익이 없는 일이라도 자원에서 돕는 게 참 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다는 뜻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관계를 형성하면 또 진전된다고 합니다. 관계가 형성되고 진전된다고 해요.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분을 존경하는 분이 나와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교육에 참여해서 조장이나 팀장을 자원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 농바시 교육할 때 조장이나 팀장을 되게 뽑으려면은 이게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수당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이거. 그럴 때는 내가 먼저 막 손을 들고 저요 해가지고 조장이나 팀장을 하면요, 내가 이제 어떤 발언권도 많이 주어지고 또 내가 어떤 그 반장이나 조장이나 팀장으로서 그 팀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20, 30명 그 인간관계 하기가 참 좋아요. 자주 좀 얼굴이 또 보이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총무라도 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한 뒤로 우리 농바시 오시는 그 회사 대표님들이 그 뒤로 막 뭐 농업인대학 그 학과장도 하고 막 학교 그런 반장도 하고 막 총무도 하고 다 간부들을 다 차지한 일이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인맥을 넓혀가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10번째 인맥 전략 사례를 보면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어려운 일이나 굳은 일은 자원해서 처리를 한다. 그렇죠. 정말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나 굳은 일이 생기면 되게 피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굳은 일을 자원해서 처리해주면요. 굉장히 좋은 빠르게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또 인맥이 형성되죠.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분이 상이라도 당하면 이렇게 문상만 하고 오지 말고 풍투만 하고 오지 말고 어떤 진심으로 이렇게 애도도 해주고 또 함께 있어주는 거 약간의 심부름도 해주면 또 더욱 좋겠죠. 이렇게 하면 그분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좋은 인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의사소통이 또 중요한 건데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그 표현과 속마음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오늘 아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갈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도 옷 고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대충 입고 가. 뭐 잘 볼 일 있다고. 아무 말 없이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렇게 좀 말을 좀 잘 하라는 뜻 같아요. 그 상대방 그런 마음에 맞춰서 답변을 해줘야지 그 겉으로 말만 듣고 그런 또 겉으로 표현만 하면은 서로가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의사소통이라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시작된다. 대화를 분석해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다. 즉 남편의 부피는 기대치 않은 반응 때문에 갈등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춰진 사람의 심리를 읽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그 심리 A가 말을 했습니다. 이 상품의 판매는 내일로 끝납니다. 빨리 사두는 게 좋을 거예요. 기회를 놓쳐서 못 사면 어떡하지? 사겠어요. 근데 되게 보면 뭐 이렇게 그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이런 멘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사람이 이것이 막 끝나겠다는 심리가 작동해서 많이 구입을 한다고 그래요. 남편이 낭만을 어딨어? 빨래는 해놓은 거야? 물어보니까 부인이 세 번째 서랍에 당신은 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이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 같아요. 자, 상대방의 말 뒷면에 숨겨진 감정을 읽고 반응을 해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 이면에 어떤 숨겨져 있는 그런 감정을 읽어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부의 말을 표현할 때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냥 농담 삼아 한 얘기가 상대방에게는 또한 상처가 되고 또한 비수가 돼서 어떤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만큼 말의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잠깐 읽어보면 아내가 늦었네 하니까 어째 요즘 매번 이렇게 늦어요? 이게 남편이 뭐라 했냐면 늦는다고 말했잖아. 근데 실은 그 아내의 속마음은 실은 혼자서 쓸쓸했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나도 힘들어 정말 짜증나라는 말을 늦는다고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직설적으로는 표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참 드러나지 않아요. 이면에 있는 그런 상대방의 말 뜻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들을 때,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나 그 상대방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감정을 읽고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죠. 사실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쓸쓸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그런 좀 그 답변을 해줬어야 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이 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속마음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반응한다. 같은 말이라도 남편이 여보 지금 몇 시에요? 아내 8시 15분이에요. 남편 여보 지금 몇 시에요? 당신 눈이 없어요. 직접 보세요. 귀찮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좀 정확하게 답변을 친절하게 서로 해주는 습관을 길러야지 이거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탄탄한 인맥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노하우에 대해서 농바시대 67강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수고하셨고 유튜브에서 농바시를 검색하시면 유익한 영상이 많이 나오니까요. 구독 버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탄탄한 인맥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노하우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농장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NQ, 사실 NQ가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말 속에 그런 겉 표현만 듣지 말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 내면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내면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농바시 제 67강으로 인맥을 만들어가는 요령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